아버지, 물 좀 드세요. 그 한 잔의 물을 미루던 날들. 네, 신장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당신이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제가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내과와 노인병을 전문으로 진료해 온 의사 이현우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복잡한 수술이나 희귀병이 아니라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평생 투석기에 의지해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73세 남성 박종수 씨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며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인천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그는 쉰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다리가 좀 붓고 소변에 거품이 조금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검사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은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몇 주만 더 늦게 왔어도 평생 투석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두려움과 후회에 섞인 그 표정,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과 전해질 혈압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용히 일하다 보니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해도 우리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리가 붓고 피로하고 소변에 거품이 생길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박종수 씨처럼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괜찮은 거야. 다리 붓는 건 오래 서 있어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물을 더 마시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은 소리 없이 찾아오고 고통이 심하지 않아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심부전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앉아 차가운 투석실에서 기계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식사는 짜게도 많이도 못합니다. 물도 제한해야 하고 칼륨이 많은 과일도 먹을 수 없습니다. 단지 김치국을 한 그릇 짜게 먹은 것만으로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이분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특별한 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만 아껴주세요. 신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적의 약을 찾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고 몸을 자연스럽게 해독하는 음식 말이죠.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슈퍼나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단 3가지 식품만으로도 신장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투석 위험을 줄이며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비싼 약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꾸준함과 이해뿐입니다. 그 3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얼굴이 약간 붓거나 눈이 무겁고 밤에 양말을 벗을 때 발목에 자국이 남는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단순한 피로나 가벼운 부기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신장은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오직 일상 속의 작은 변화로만 도와줘라고 말하죠.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와드린 또 다른 환자, 부산에 사는 68세 여성 김영자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약간 붓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았는데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투석해야 하나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괜찮아요. 저는 그녀에게 식단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소금 줄이기, 데친 채소 늘리기, 하루에 올리브유 한 스푼 추가하기, 살짝 찐 브로콜리, 그리고 생마늘을 적절히 섭취하기. 6개월 후 재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치가 크게 좋아졌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깊이 자게 되었으며 피부까지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변화, 소금 반 스푼 줄이기나 올리브유 한 스푼 더하기, 그 사소한 실천이 신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걸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진 물도 언젠가는 항아리를 채운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결심보다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다리가 조금 부었는데도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건 바로 신장이 약해지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제 저는 의학 연구와 수백 명의 실제 환자 경험을 통해 입증된 신장을 보호하는 3가지 최고의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약도 아니고 민간요법도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투석에서 구해낸 자연의 재료입니다. 그 전에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어느 날 내 신장이 멈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시작합시다. 평생 그 두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당신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가족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꼭 팔로우하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식사에서 몇 가지만 바꿔보세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처음엔 웃으며 믿지 않습니다. 신장병은 병원이나 약으로 고치는 거지 먹는 걸로 해결되겠어요? 라고 하죠. 하지만 30년 넘게 환자를 보면서 저는 수백 명이 단지 부엌에서의 변화만으로 수치가 좋아진 걸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장의 방패라고 부르는 3가지 음식을 명확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효과가 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식탁 위에 올려두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 음식은 올리브유입니다.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산, 오레이시, ASCD과 폴리페놀,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짠 음식, 나쁜 지방,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 속 혈관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그게 쌓이면 혈관이 점점 굳어져 결국 피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독소가 몸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대전에서 버스 운전사로 일했던 65세 남성 정혜석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짠국과 고기를 좋아했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검사했을 때는 혈압이 높고 신장 기능이 60%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써보세요. 하루에 1, 2스푼 튀기거나 볶지 말고 그냥 밥이나 채소 위에 뿌려 드세요. 3개월 후 그의 혈압은 내려갔고 피 검사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냥 기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해답이라는 걸요.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절대 고온에서 요리하지 마세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이 버진 올리브유는 18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데친 채소에 곁들이거나 뜨거운 밥에 마지막에 한 스푼 넣는 식으로요. 그리고 꼭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엑스트라 버진 표시가 있고 산도 아시디가 0.8% 이하인 제품을 고르세요. 그게 진짜 영양이 살아있는 순수 올리브유입니다. 또 발사믹 식초와 함께 섞어 먹으면 더 좋습니다. 발사믹은 포도에서 만든 식초로 달콤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식초에도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혈당을 낮추고 짠맛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소금을 줄이고 싶다면 자연스러운 신맛을 배우세요. 두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냄새가 좀 이상하다며 외면하는 분도 많지만 신장에겐 최고의 초록 방패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슬포라바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세포가 파괴되는 걸 막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수백 리터의 피를 걸러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이걸 막아주는 항산화제가 없다면 신장세포는 점점 죽어가고 다시 재생되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설포라판이 브로콜리를 자르고 몇 분 쉬게 했을 때만 생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씻고 바로 찌기 때문에 이 귀한 성분을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작은 의식을 가르칩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썰고 실온에서 5분간 그냥 두세요. 그 다음 2분만 찌면 됩니다. 끓이지 말고 오래 익히지 마세요. 단 2분이면 설포라판이 가득한 맛있고 건강한 브로콜리가 완성됩니다. 수원에 사는 60대 여성 김미숙 씨가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혈액 내 노폐물 때문에 발목이 붓고 잠을 잘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재검 결과 신장 여과 기능이 약 15%나 개선됐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삶은 채소 먹었을 뿐인데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자연이 만든 약이에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중기나 말기 신부전 환자는 한 번에 반 공기 정도 주 3회 이하로만 드세요. 건강한 분은 더 자주 먹어도 괜찮지만 절대 짜게 간하지 마세요. 저는 주로 브로콜리를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로 무치고 으깬 두부를 넣어 단백질을 보충하도록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짠맛을 줄이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신장의 구세주라 불릴 만한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마늘 안 먹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즉 신장의 두 큰 적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음식이죠. 하지만 알리신은 열에 매우 약해서 높은 온도에서 거의 파괴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치, 찌개, 고기 등 대부분의 음식에 마늘을 넣고 다 익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의 한 환자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늘은 많이 드시지만 알리신은 이미 프라이팬에서 돌아가셨네요. 그분은 웃었지만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알리신을 지키려면 마늘을 으깨고 50분 정도 공기 중에 놔둬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효소, 알리네스가 활성화되어 알리신을 만들어내거든요. 바로 먹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익히면 효소가 죽어버립니다. 물론 생마늘은 자극이 강해서 먹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으깬 마늘을 그릭 요거트, 올리브유, 레몬즙과 섞어 소스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 소스를 데친 채소나 밥에 곁들이면 부드럽고 먹기 쉽습니다. 브로콜리나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익히지 않는 것입니다. 70세 한술래 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생마늘 반쪽만 먹어볼 용기 있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그럼 남편이 저를 방에서 쫓아낼걸요? 그런데 정말로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생마늘 반쪽을 요거트에 섞어 먹었죠. 2달 후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이제 괜찮대요. 제가 건강해졌거든요. 나스도 셀라라 세그니도 셀라라 세그니도 셀라라. 그건 알리신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생마늘이 맞는 건 아닙니다. 위염이나 위출혈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는다면 마늘은 신장뿐 아니라 심장, 간, 혈당까지 지켜주는 천연의 명약입니다. 올리브유, 브로콜리, 그리고 마늘. 이 세 가지는 신장 건강의 황금 삼각형입니다.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몇 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잠이 깊어지며 신장이 조용히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딱 한 스푼의 기름, 한 송이의 브로콜리, 한쪽의 마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은 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습관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먹는 것만 잘하면 신장은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식습관은 그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아무리 올리브유를 먹고 마늘을 챙긴다 해도 매일 잘못된 생활 습관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결과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식사는 조심하지만 무심코 한 행동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경우 말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남성 최병수 씨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몫으로 평생 일해온 분이었고 아직도 팔뚝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허리와 무릎이 자주 아파 매일 진통제를 먹고 있었죠. 진료 중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떤 약을 드시나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 몇 알이요. 별거 아닌 거잖아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 별거 아닌 약이 그의 신장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험한 습관입니다. 진통제의 무분별한 복용.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장기간 복용 시 세포 괴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절통이나 두통 때문에 매일 먹습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약을 꼭 먹어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조금 아픈 건 견딜 수 있지만 평생 투석기 옆에 앉아 있는 건 견디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 짜게 먹는 것. 한국인에게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우리는 김치, 된장국, 매운 찌개, 진한 육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짠맛이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붙잡아 두고 혈압을 높입니다. 결국 신장은 그 균형을 잡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게 되고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단단해집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여성 박선옥 씨의 하루 식단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밥상엔 김치, 된장국, 생선조림이 기본이었죠. 그녀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3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국물 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과 식초나 레몬즙을 대신 넣어보세요. 한 달 후 그녀의 혈압은 150, 90에서 125, 80으로 내려갔고 다리 부기도 사라졌습니다. 몸은 늘 당신이 베푸는 작은 친절에 반응합니다. 단지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회복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습관, 과도한 고기와 단백질 섭취.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들까 봐 걱정되어 쇠고기, 달걀, 단백질 음료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요소 유래와 크레아틴이 과다하게 쌓여 신장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결국 몸에 좋으라고 먹은 이 오히려 몸을 더 약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한계선을 잇는 게 문제죠.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은 0.6, 0.8g 적당합니다. 저는 주로 두부, 찐 생선, 삶은 달걀을 권하고 3끼로 나눠 조금씩 섭취하라고 합니다. 건강은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습관, 흡연과 음주. 택시 기사로 일하던 61세 남성 이진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짜게도 안 먹고 약도 안 먹어요. 그런데 왜 자꾸 부어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술이나 담배는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냥 하루 한두 잔이에요. 기분 낼 때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술은 혈압을 높이고 탈수를 유발하며 피를 끈적이게 만들어 신장을 혹사시킵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방해하죠. 이 두 가지는 매일 신장에 숨통을 조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원하신다면 선택하셔야 합니다. 술잔이냐 숨이냐. 2달 후 그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술도 담배도 끊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울 만큼 좋아졌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그 말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은 정말로 젊어집니다. 5번째 습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신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소변이 잦아질까봐 물을 아예 피합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혈액 속 노폐물 농도가 높아지고 신장은 진한 피를 필터링하느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신장의 세포 하나하나가 마치 사막에서 일하는 것처럼 지쳐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신장은 나무가 비를 기다리듯 물을 기다립니다. 하루 체중 1끼당 약 30ml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60kg이라면 약 1.8리터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마시지 말고 아침 기상 직후, 식사 사이, 잠자기 2시간 전 등 여러 번 나눠서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장을 망치는 5가지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장을 지키는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신장은 올바른 대우를 받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첫 번째 좋은 습관, 싱겁게 그리고 직접 요리하기. 집에서 요리하면 내 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은 한 번에 줄이지 말고 매주 10%씩만 줄이세요. 한 달만 지나면 혀가 새로운 맛을 배우고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 매일 가벼운 운동. 무거운 운동이나 마라톤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30분 걷기 혹은 아침마다 10번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혈류가 개선되고 신장이 깨어납니다. 74세 환자 정미라 씨는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제가 탄력 밴드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린 뒤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습관, 정기검진. 신장은 몇 년 동안 조용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6개월에 한 번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작은 숫자 하나가 평생 투석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습관, 혈압과 혈당 조절. 혈압이 120, 80으로 유지되고 혈당이 안정적이라면
신장은 절반의 부담만 안고 일할 수 있습니다. 투석 환자의 70%가 바로 고혈압과 당뇨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좋은 습관 마음의 안정. 이건 의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압을 높이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어느 70대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싸운 다음 날은 꼭 다리가 붓더라고요.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몸은 때로 마음보다 더 솔직하다는 걸요. 수십 년 동안 의사로 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신장은 거창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소금을 줄이고 물을 마시고 약과 술을 줄이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찾아냅니다. 많은 환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신장이 건강한지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매일 아침 당신의 몸을 관찰하세요.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다리가 무겁고 소변에 거품이 많다면 그건 신장이 보낸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당신은 조용히 진행되던 병의 흐름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한 걸음 내디드신 겁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신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신장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법, 집에서 간단히 검사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약이나 투석 없이 100세까지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내 신장이 약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신장은 통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신호를 보낼 뿐이며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전에서 70세 김순례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손을 떨며 말씀하셨죠.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목이 자주 붓네요.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나이가 아니라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신장 기능은 5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아픈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신장은 아프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버틸 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제가 수백 명의 환자를 통해 정리한 신장이 보내는 7가지 신호입니다. 1.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다, 특히 눈 주변이. 2.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깊게 남는다. 3. 미소변에 거품이 맥주처럼 생기고 잘 사라지지 않는다. 4.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5. 소변색이 진하거나 약간 붉게 보인다. 6. 고혈압, 당뇨가 있거나 진통제를 자주 복용한다. 7. 짜게 먹거나 국물 육수를 즐기고 물을 거의 안 마신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그건 신장이 보내는 조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 해도 됩니다. 그 2가지 검사로 신장이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는 EGFR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는 추정 사구체 여과율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의 약자로 신장이 피를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EGFR이 90 이상이면 신장이 건강합니다. 68, 19 초기 단계 식단과 혈압 조절이 필요합니다. 35, 19 중기 단계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자주 검사해야 합니다. 15, 29 말기 전 단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치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15 이하 말기 신부전 투석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를 아는 건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EGFR이 40대였던 환자들이 식단 조절과 꾸준한 운동, 혈압 관리로 10년 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이 문제입니다. 신장이 약하면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건강한 사람, 체중 1지당 1지의 단백질 60kg이면 60지. 생선 한 토막 플러스 달걀 2개 플러스 두부 한 그릇 정도입니다. 초기 신장 질환 EGFR 60-89 0.8kg, 중기 신장 질환 AGFR 30-59 0.6kg, 그리고 꼭 3끼로 나누어 드세요. 투석 중이라면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1.2kg. 투석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75세 오세진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단백질을 줄여야 하나요? 늘려야 하나요?